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 다행히 코스피 2300을 회복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요일장이니만큼 많은 분들 매매를 할까 말까 고민이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만 해도 시장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넘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시총 2위를 탈환하기도 했고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바쁜 한 주 여러분들 보내셨기 때문에 주말에는 다음 주장을 좀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선윤 위원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번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불타는 금요일이니만큼 배트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불타는 금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김선윤 위원님 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겠지만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오늘 이 노란톡에서 아침에 금요일을 맞이해서인지 위원님께서 이벤트를 진행을 또 해주셨는데요. 비타민 음료를 좀 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방송을 준비하느라 안타깝게도 그 음료를 받아 마시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비타민 음료 왜 뿌리셨죠? 제가 가끔 뜬금없이 이제 선물을 쏩니다. 비싼 건 아니고 그냥 다들 하시는 음료 한 1,000원짜리 있잖아요. 그런 거 싼 거 그런 거 이제 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9시에 딱 쏜다고 어제 저녁부터 안내해서 9시에 제가 100개를 그냥 선착순 100개를 딱 쏴버렸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그냥 다 끝나버렸고요. 그냥 좀 궁금했어요. 얼마나 좀 많은 분들이 오픈 채팅방에 좀 참여를 하시는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별거 없었습니다. 힘내시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으쌰으쌰 하자 주말 잘 힘내고 보내시라는 의미로 해서 그냥 작은 선물 하나 드렸습니다. 한 100분 받아가셨는데 주말에 지나다니시다가 편의점 보이시면 좀 바꾸셔가지고 시원하게 한잔 하시면서 혹시나 모를 또 더위 드시지 마시라고. 그리고 또 오늘 이번 주 한 주 또 굉장히 또 힘든 한 주였잖아요. 오늘 그래도 조금 약간 좀 풀어주면서 끝나긴 했는데 아직 그래도 그 열이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식히시고 또 잘 또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뵈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좀 확진세가 늘고 있거든요.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제 300명이 넘어가는 모습이고 다음 주가 되면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주말에는 원래 좀 수치가 적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 방송들을 좀 보고 여러 또 상황들을 보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좀 들었습니다. 급등주 오늘 많이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원체 이제 며칠 동안 힘들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었고 급락하는 종목도 있었고 단타를 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좀 움직이는 것 같더니만 하한가로 끝이 났습니다. 단톡방 내에서 매수하신 분 중에 40% 마이너스인데 어떡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 매매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만약에 오늘 고점에서 사신 분이라면 고점이 오늘 26%였거든요. 액세스바이오가 고점이 26.43%고 종가가 29.95% 마이너스였죠. 50% 마이너스. 사자마자 62,900원에 샀는데 그냥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급등주를 막 따라가시고 호가창 막 움직이는 거, 거래량 터지는 거 막 보면은 정말 흥분됩니다, 사람. 그쵸? 잘 아시죠? 흥분이 돼요. 따라갑니다.
머리가 약간 쭈삣쭈삣하고 뭔가 모르는 그 희열감, 아주 뭔가 좀 사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사실 공포라고 합니다. 공포. 네. 공포라는 걸 인지하면서도 사람이 그냥 따라가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좀 예민하신 분들이라면은 좀 주식은 좀 예민하신 분들, 미리미리 조금 그 감각적인 느낌이 좀 빠르신 분들, 그에 따라 몸의 움직임이 빨리 행동하신 분들은 유리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지만 이제 어찌됐든 좀 이 공포를 저는 즐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시는 공포를 즐기라고는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네.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이 빠진 거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지 급등주를 따라가셔가지고 또 머리 썩히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닥주 굉장히 좀 많이 쫙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좋은 바닥주들을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또 단톡방에서도 많은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단톡방에 좀 들어오시면 제가 조금이나마 좀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뭐 선물도 받아가시고 이벤트 선물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는 제가 뭐 많진 않게 적게 하기도 하고 크게 하기도 하는데 또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재미도 좀 즐기시고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다 질문 주시면 다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다음 주 시장은 좀 알차게 보내시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번 주 뭐 사실 월요일 날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주일이 짧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장이 어려워서 많은 분들 좀 피로함과 힘듦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좀 시원하게 하루 보내시라고 아침에 그런 이벤트까지 오픈 채팅방 통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뭐 이렇게 댓글 보니까 많은 애청자분들이 저는 4번째로 받았어요. 뭐 이렇게 대기를 타고 있다가 다들 받으셨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 정말 위원님과 함께 강의 오늘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그럼 준비해 주신 강의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오늘 강의를 할 건데 여러분들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먼저 보실 때 제가 요즘에는 달러 인덱스 차트를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 달러 인덱스 차트를 정말 계속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한지 지금 보시면 이제 달러 인덱스 얼마 전까지만 해도 93이었는데 92대까지 다시 한번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좀 하락 흐름이 나올 것인가? 네, 계속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FDA에서 어제 그저께인가요? 네, 좀 약간 괴롭히는 발언? 약간 좀 돈을 너무 많이 푼 것 같아. 이거 좀 약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불안감을 내세우다 보니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사실 국내 증시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너무나도 컸었죠. 코로나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 불안감. 좀 이전에 그 신천지 사태 때보다 조금 더 분위기가 좀 크게 번질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감돌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막아버렸습니다. 혹시 더 퍼져버릴까봐 빠르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많은 불만도 야기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좀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만큼 조금 우리나라의 증시가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미국은 현재 코로나가 몇만 명인데 우리나라는 이 상황인데 왜 이렇게 사태를 심각하게 키우는 거 아닌가? 너무 증시 자체가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네. 항상 그렇지만은 국내 증시 특히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도 좀 되게 감각적으로 예민하신 것 같아요. 시장 상황, 글로벌 증시 상황 따라 움직였을 때마다 항상 좀 과했던 그런 시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도 조금은 좀 그러한 것 같아서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말씀드리지만은 유동성 장세입니다. 많이 푼다고 한들 더 풀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미 대선까지 아직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 없다는 거죠. 아직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고 하는데
일단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바이든이랑. 어찌됐든 달러는 계속적으로 가치가 밑으로 꺾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트를 좀 확대해 보자면 요 당시의 이제 차트 흐름인데 볼게요. 자, 요때가 여러분 언제냐면 요때. 이건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요때가 이제 코스피로 따져보자면 6월 15일 날에 정도가 됩니다. 6월 중순쯤이에요. 그때 굉장히 코스피 차트가 어떻게 됐었어요? 한 차례 밑으로 꺾여 내렸다가 올라갔었죠. 차트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달러 인덱스 차트를 요즘 유심히 보다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8월 거의 근접했을 때부터 달러 인덱스 차트가 약간 좀 횡보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을 조금 미리 예측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흐름 자체가 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지없이 국내 증시 최근에 큰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근데 전체적인 이제 인덱스의 흐름 자체는 계속 밑으로 약간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긴 해요. 만약에 이제 92선을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코스피가 다시 한번 랠리를 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2,400, 500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92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될지 떨어지면은 코스피 쫙 올라가는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외 유수 사이트 많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미국 달러 지수를 검색하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펴보시고 대응하시고 저도 매일매일 오픈 톡방에 올려드리거든요. 올려드리니까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달러 지수라고 써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드려보자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뭘 봐야 될까? 제가 나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따로 할 텐데 항상 제가 금요일 날은 이렇게 짚어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뭐 봐야 되지? 다음 주에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하고 간다면은 조금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아주 조금이나마 예측은 할 수 있으니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요. 자, 첫 번째.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밀렸었습니다. 불안해서. 그렇죠? 그런데 사실 보시면은 월요일 날 코로나 아침 10시에 나오는 수치보다 화요일이 더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화요일 날이 좀 더 월요일 날 주말 동안 쉬다가 아파가지고 월요일 날 병원 가서 화요일 날 수치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화요일 날 몇 명이나 갑자기 늘 것인가. 월요일 날의 갭에 따라서 약간의 좀 시장 자체가 화요일 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체크하셔야 될 게 코로나 확진자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관련주들은 또 월요일은 잠깐 안 움직일 수는 있지만 화요일 날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화요일 날 많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오늘 약간 밀리긴 했지만 뭐 시젠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을 수도 있겠고 바닥을 확인하면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화요일은 어떻게 해요? 이 관련주들을 아침부터 눈여겨보시고 만약에 단기 대응을 하신다. 트레이딩 나는 오늘 하루 단타 칠 거야 하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화요일은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몰이가 되는 종목을 살펴보신다면 괜찮은 모습이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볼게 이제 요것도 같이 곁들이셔야 돼요. 하반기에 봐야 될 종목들, 저평가된 실적주들을 체크하시고 찾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미 시장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도 물론 계좌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저는 이제 포트를 다 오픈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회원님들과 포트 공개를 제가 다 하기 때문에 계좌 상황이 다 안 좋다는 거를 다들 아십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는 많은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 하반기 실적, 상반기 이어서 하반기도 너무나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만 편입을 하고 저는 항상 완전 바닥에서만 종목을 매집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은 안 하죠. 그냥 버티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니까. 그런데 제포트가 아닌 그래도 요즘에 보자면은 그래도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어요. 몇 개를 좀 뽑아 봤습니다. 몇 개 뽑아 봤는데 관심 있게 보시고 한번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제 9월이라 봐야 되고요. 9월부터 해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실적 발표를 하는 시즌 자체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맞춰가지고 한 10월을 준비하면서 10월, 11월을 준비하면서 실적 개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이때 이제 매집을 해야 됩니다. 9월에는. 그리고 10월, 11월에 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아니면 11월, 12월에 파시던가 그렇게 해서 실적주들 매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해서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기적인 시작 하락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종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와중에서 옥석 가리기 잘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거 그냥 한번 봐보세요. 안 사셔도 좋습니다. 그냥 한번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기라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신나게 싸워요. 신나게 싸우는데 결국 둘 다 피 터지는 싸움밖에 안 돼요. 결국 무역 회담 이루어질 거고 조금은 화해의 제스처들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오늘 내일 양재초 왔다 가는 모습이지만 11월 달에 시진핑 방안에 대한 부분도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조금 시장에서 풀어주는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간 미중 무역 관련해서 심각하게 얻어 터졌거나 올라갔던 종목 가운데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싸웠는데 올라갔던 종목들. 히토류 관련 이런 것들 있죠. 유니온이나 백광산업이나 이 종목들을 제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조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화해이 어떻게 해요? 제재한다고 해서 빡빡 얻어 터졌는데 오늘 급등이 나오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바닥은 조금 확인을 한 거고 항상 그렇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3일째 급락 흐름에서는 다 무조건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보통 맞아요.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성장성이 너무나 확연한데 그냥 단순하게 서버에 대한 판매, 제품을 못 찍어내서 매출이 잘 안 나올 것 같다. 미국 기업 내에 실적이 저조해서 불안하다. 이런 거 가지고는 겁먹을 필요가 없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죠. 첨생법이 첨단재생의약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이 예정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건데 작년 8월에 해서 1년 만에 드디어 시행 예정이 되어 있어요. 요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좀 바이오 관련주들 대응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요 관련주들 중에서 코로나랑 좀 엮여 있는 종목이 사실 많진 않은데 약간의 엮인 모습이 있다면은 여기서 한타 가고 안 빠지면서 2타 가고. 첨생법 관련주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동안에서 조금 나는 좀 바이오 쪽 계속 좋게 본다. 그렇다면 꼭 첨생법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그나마 시행되면서 다른 상승에 따른 부분을 조금 만끽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요거를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따라 들어가시면 그땐 늦어요. 아셨죠? 들어가신다면은 월요일이 아닐까. 장 빠졌을 때 이때가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죠. 세 종목이에요. 상반기 이어서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나오는 성장주들인데 컴투스랑 한샘이랑 VTGMP를 갖고 나왔는데 컴투스부터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종목인 것 같아요. 원체
실적도 괜찮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컴투스 보면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와, 진짜 많이 빠졌어요. 8월부터 해서 이렇게까지 깨져도 되나 싶을 정도의 컴투스고, 같이 봐야 될 종목을 항상 보자면은 이제 게임빌도 같은 가족이니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그래도 대장주 흐름으로서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NC 같은 경우가 사실 상당히 조금 요즘에 많이 힘든 모습이었어요.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온 모습이었죠. 근데 NC는 사실 좀 저는 상당히 좀 무겁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게임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뭐 넥슨 GT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좀 요즘에 많이 좀 급등한 다음에 좀 쉬고 있긴 한데, 약간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모바일 게임들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용으로 그냥 켜두고 쳐다보는 게임들이었어요. 이렇게 보고 잘 하는구나, 옆에 이게 놔두고 일 봅니다. 얘는 혼자 돌아가요. 그렇죠? 잘 아시죠? 혼자 열심히 뭔가를 잡고 있어요.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는데 요즘의 게임 트렌드들은 뭐가 되냐면 적게나마 자기가 좀 하는 게임들로 좀 바뀌어 있어요. 모바일 게임 트렌드 자체가 무턱대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아주 가끔씩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깔끔하게 끝내는 트렌드로 지금 또 바뀌어 있다고요. 그런 게임들이 좀 컴퓨터 쪽에 좀 오히려 좀 많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실적 개선 사항을 보는데, 사실 컴투스 그간의 수급 사항 보면은 열어볼게요. 굉장히 조금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기관들이 7월 말 8월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털고 나오는 모습이 좀 있었고, 그나마 외인들은 그래도 좀 꾸준하게 좀 조금씩이나마 좀 잡고 있는 모습은 있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하나 조금은 걱정인 것은, 가격은 10만 원 완전 초입이긴 한데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호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 100주 사면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라서 많이 살 수는 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씩이나마 좀 다시 좀 붙는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적 자체가 2분기까지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3, 4분기 실적 개선이 원체 기대가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뭐죠? 자, 보죠. 한샘이에요. 갑자기 업종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 한샘은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는 종목이에요. 제가 굳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뭐 하는 회사인지 정도는 누구나 다 쉽게, 그리고 가정에 하나씩은 보통 한 번씩은 써보셨던 그런 제품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많이 최근에 힘들었습니다. 얘는 그래도 8월에 그렇게 밀리진 않았어요. 여타 다른 종목 대비해서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조금은 살아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상승이 조금 나오기 시작한 모습이에요. 상승 나와주는데 저는 이 종목은 조금 다른 게, 컴투스랑 다른 게 외인의 매도세가 좀 있었지만 다시 매수가 좀 잡아주는 모습이 좀 나왔고, 기간은 아직은 그닥 관심은 없어요. 아직 관심은 없어요. 근데 오늘부터 해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기타 법인 쪽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크게 중요하다 보지는 않고요. 금융, 보험, 투신, 연기금 전반적으로 기관들이 싹 매수가 잡히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잡혔던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로 인한 부분 또 하나, 상반기까지 굉장히 실적이 좋았지만 하반기에도 죄송합니다.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또 차트가 오늘장 보면은 돌려 세웠죠? 확대해 볼까요? 예, 요렇게 돌려 세우는 자리.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라인을 따라 맞춰 본다면 이게 지금 반등 나기 직전 자리 여기 한번 있고요. 여기 또 있잖아요. 이 자리들이 사실 크게 하단 자리예요. 하단 자리에서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간다면 사실 요게 지금 현재 구간대는 하단이라 볼 수가 없는 자리였어요. 요 자리였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 하락이 없었다면 얘는 올라갔어야 되는 종목이었어요. 올라갔어야 됐는데 그냥 시장 밀어버리면서
떨어져 내려버리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 하단 라인까지 1차적인 상승이 보통 기본적으로 나와요. 나오면 가격적으로는 한 11만 원대까지는 우선 열려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가뿐하게 10% 정도는 그냥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거죠. 컴투스도 마찬가지예요. 컴투스는 오히려 더 심해요. 자, 컴투스 보자면은 코로나 바닥이었고 6월 마지막에 급등 나왔죠. 이 두 번째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라인 맞춰본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역시나 지난주부터 해서 시장 하락으로 인한 갭이 상당히 컸고 이 갭을 메우기 위한 상승 흐름이 조만간 시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컴투스도 이 바닥에서 이 바닥 상승까지 이 라인까지의 갭을 본다면 얘는 더 커요. 약 한 15에서 20%까지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이 갭이 남아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근데 지금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무작정적으로 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확인하실 거 시장이 돌아왔는데 수급이 돌아왔느냐를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실적, 하반기 실적이 얼마나 더 살아날 것이냐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종목 다 원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 VT, GMP 이것도 그 전부터 제가 이거는 이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얘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얘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좀 자파점인가? 이런 표현이 좀 좋지는 않겠지만 좀 자파점 느낌이긴 해. 사실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엔터가 있어요. 엔터가 있고요. 엔터가 이제 큐브 엔터의 최대 주주입니다. 상장사. 두 번째 옛날에 이제 그 GMP 관련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그 방탄소년단 제품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화장품, 코스메틱 화장품 관련한 매출이 또 나오고요. 세 번째, 자 진단 키트인데, 자 신속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슈가 또 있고 이번에 또 하나 더 나온 게 덴탈 마스크. 덴탈 마스크 이슈가 좀 나와줬어요. 근데 사실 종목은 움직이진 못했어요. 움직이진 못했는데 재밌는 점은 이 어느 순간에 하나의 이슈들이 순간 튀어 올라가면서 종목을 솟구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몇 가지 기대를 했어요. 사실 진단키트 좋아, 화장품 좋아, 엔터 좋아, 정말 한한령 해제 맞춘다면은 다 좋아. 그다음에 덴탈 마스크까지 뉴스가 나갔는데도 근데 꼼짝을 안 해.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관련 흐름들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굉장히 조금 좋은 소식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소한 종목이 현재 구간대에서의 상승 흐름을 본다면 한 10% 정도 이상은 가뿐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시고 이 세 종목은 제가 길게는 한 달 정도 뒤에 본다면 괜찮은 수익권은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보죠. 화웨이 이슈 등 미중 무역전쟁 일부 해소가 좀 기대가 돼요. 계속적으로 싸우진 못해요.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가 약간의 조금은 그 실적 불안감에 쌓여 있긴 하지만 이 실적 불안감이 계속된다. 하이닉스 주가가 밑으로 꼬꾸라지다가 갑자기 오늘 이렇게 딱 올려쳤죠? 이유가 뭔가요? 너무 가격 메리트가 커져 버렸어요. 거부할 수 없는 마력에 빠져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질까요? 쭉 갑자기 급등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조정 나오면서 본다는 거죠. 하이닉스가 특히 실적 개선이 디램 부분의 실적 개선 언제 나온다고 합니까? 거의 하반기 끝자락, 내년 초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주식은 몇 개월 선행한다고요? 3개월 선행한다 보통 얘기하죠. 그럼 바로 다음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움직인다? 그럼 늦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가면은 그냥 계속 매수 들어가가지고 버티고 있으면은 연말 내년초 됐을 때는 짭짤하게 돈이 생길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삼성전자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하이닉스 차트를 보고 한 번 더 볼게요, 우리가. 이게 다들 너무나도 힘들고 계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아까보다 대형주, 특히나 이런 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위주들의 완벽한 흐름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세 번의 큰 음봉이 나온다 할 때는 꼭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매수가 들어가는 게 좋다. 네. 어제 같은 시장에서 질문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사셔서 좋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꼭 올라와요, 한 번은. 살짝 조정이 나올지언정 이런 대형주, 특히나 시총 5위, 10위 안에 든 종목들은요. 세 번 빠질 경우는 웬만하면 다음날 다시 올라옵니다. 한 번은 올라와요. 장이 안 좋아도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여기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상승폭을 계속 이어갈 건데 사실 하이닉스는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겠지만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만큼 회사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와중에서 바닥 라인이 높아져 가는데 현재 구간대에서는 그 바닥이란 자리 자체가 완전한 거의 바닥 라인에 일치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 지금 2019년부터의 바닥 라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코로나까지 터치한 라인까지 완성이 됐다고요. 하이닉스가. 그러면 어제 저한테 질문을 단톡방에서 하신 분한테 제가 뭐라 대답해야 되죠? 아, 이거는 매수 자리지. 겁먹을 필요가 뭐 있나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자리겠죠. 코로나 자리까지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나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만든다? 다음 자리 어딜까요? 다음 자리가 어디라 생각하세요? 시간을 조금만 넉넉하게 준다면 차트적 접근을 해도 다음 자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리, 요 위에 이 자리는 슈팅한 자리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안 하더라도 여기 얼마예요? 9만 한 2, 3천 원까지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9만 5천 원까지 잘 갖다 쳐.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40%가 돼버리는 겁니다. 연말까지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바닥에서 좀 너무 이렇게 이슈가 터졌을 때 미국과 중국이 그냥 주구장창 계속 싸울 건 아니잖아요. 화해 제스처를 할 거고 좀 풀어줄 거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 종목 관련주들이 이제는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과 화해 제스처를 하는데 화해 제스처 하려고 시진핑이 방한하는데 미국이 지금 우리랑 싸우고 있는데 너 왜 와? 안 막잖아요. 단순한 예로.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 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꽉 들어가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고 관련 종목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28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고요. 첨단재생 바이오법이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왜 하는지에 대해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 채취부터 투여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너무 많이 늦었어요. 빨리 좀 하지. 자,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대한 질환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두 가지가 큰 맥락입니다. 맥락이에요. 관련주도 한번 볼게요. 자, 보자면 줄기세포 관련으로는 이 세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 차바이오텍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바이오텍 그리고 많은 인기를 끄는 파미셀 그리고 다들 좀 많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메디포스트도 조금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세 종목들은 이슈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꼭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 중에서 그래도 차바이오텍이나 파미셀은 많이들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메디포스트는 한번 볼까요? 요즘에 좀 많이 소외를 받았어요. 메디포스트 차트 어떠신가요? 정말 많이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죠. 그리고 보면 완전히 바닥 라인에 대해서 인식들이 잡히면서 이렇게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3만 원 아래에서는 기다렸다 하면은 다시 한번 올라왔던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러면 사실 현재 메디포스트 주가가 27,000원인데 크게 무리 없이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덤빌 수 있는 종목. 그냥 내가 시간 여유가 많다면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큰 욕심 안 가지고 한 몇십 프로만 1, 2년 안에 먹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들어가 두셔서 대응하셔도 괜찮아요. 뭐 실적에 따른 뭐 회사가 뭐 없어지거나 한 그런 거는 일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사두시면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메디포스트를 통해서 제가 캐치한 건 뭐냐면 8월 달에 우리 시장이 좀 초반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부터 약간의 코스닥적인 문제가 있었죠.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있긴 했지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잡아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 달 동안의 기관들은 샀던 거를 뱉긴 했지만 그 이상의 매도는 안 나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그러니까 과도한 매도 자체가 좀 굉장히 안 나오는 종목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상승을 준다면은 굉장히 빠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차바이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원체 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한 3주 전쯤 말씀드렸나요? 이때 말씀드리고 좀 올라가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만약에 바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손실 자체가 한 3% 정도실 거예요. 올랐다 내려온 상황이라. 그리고 최근에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도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네. 왜요? 매수가 추천드렸던 가격보다 싸다 보니까 들어가시는 경향들이 있으신데 역시나 이 종목은 제가 8월 말까지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3주 전에. 그러니 현 구간대에서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면역세포를 볼 때는 녹십자셀과 녹십자 랩셀만 보시면 돼요. 굳이 뭐 다른 종목 보실 필요 없고 이 두 개만 보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세포 쪽으로 본다면 LNC 바이오 굉장히 요즘 핫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점검을 한번 해드릴게요. 뭐 이 종목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야, 그냥 올해 1월부터요 주구장창 올랐습니다. 뭐 코로나 뭐야? 8월에 장, 6월에 장 빠지는 거 뭐야? 몰라. 나는 갈 길 갈래 할 정도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따라 들어가시는 건 좋지만 이 종목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이미 많이 급등한 상황이라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내려올거나 조정이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이 종목은 좀 오늘 급등하는 걸 봤을 때는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것은 조금 늦지 않았나. 네. 들고 계신 분들은 따라 들어오길 바라시겠지만 저는 바닥주에서 안정적인 종목을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살 종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급하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갑자기 하락이 나오면은 대응도 안 돼요. 대응이 안 된다고요.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종장기로는 제넨바이오와 엠젠플러스 수가 있는데 엠젠플러스는 현재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아마 내년 4월에 거래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예상은 하지만 우선은 요거 하나 제넨바이오를 보시면 관련주들을 사고 싶으시다면 또 다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저걸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제가 중요하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인 것 같아요. 34분이네요. 자, 종목을 고르실 때 여러분들 종목을 고를 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뭘 말씀드렸냐면 공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급등주를 막 따라가실 때 저도 이제 급등주를 막 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쫓아가 보고. 그리고 단주 거래하고 막 누가 갑자기 100주, 1000주 사주고 호가에 조금 쌓여있는 거 몇만 주 훅 사주면 이거 따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미리 사놨다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쵸? 급등주 막 올라갈 때. 바닥주 말고요. 급등해서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며칠 가고 있는데 따라 들어가는데 그 흐름이 나오면은 내 선택이 옳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쓰는 느낌, 희열감, 스릴이 느껴지죠. 근데 그게 공포라고 오늘 제가 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포라는 거죠. 공포. 그러니까 우리는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포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은 그냥 매수를 따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주를 이렇게 따라 들어갈 때 딱 따라 들어가잖아요.
막 따라 들어갈 때 기분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사고 나면은 바로 다음날 그 산 순간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종목 자체가. 매번 그렇죠. 내가 팔 때는 왜 항상 바닥이고 내가 살 때는 왜 항상 고점인 것인가. 네. 자, 스릴을 느끼면서 공포를 하는 걸 알고 있지만은 사지만 또 밑으로 꺾여 내려갈 때 손절을 치시죠. 너무 많이 빠지면 그때는 진짜 죽기 싫어서 파시는 거잖아요. 살려고 파는데 살려고 하는 자 뭐요? 죽으려 좀 거꾸로 얘기했다. 죽고자 하는 자 산다고 하죠. 항상 그런 식이에요.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거 또 기억하세요? 거꾸로 하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바닥에 있는 거, 남들과 반대로 투자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공포를 즐기셔야 되고 위에 있는 공포는 절대 즐기시면 안 돼요.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거 뭐? 종목이 정말 바닥에 있는가? 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정말 종목이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가를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큰 틀 이거는 강연회를 나중에 가게 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미리 공부한다 생각해 보세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가? 자, 시장 아무리 종목이 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종목이 이슈가 없어. 사뒀는데 뭔가 재밌는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이슈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다? 그냥 바닥이고 실적 너무 좋아. 올라갈 것 같아 라고 막연히 기다리기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가장 비슷하게 할 수 있을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CGV를 말씀을 드렸죠. CGV는 딱 이틀, 3일 만에 20% 이상의 수익을 내고 많은 분들이 해피하게 끝나셨습니다. 바로 급락 나왔죠. 왜요? 코로나 터지고 네, 갑자기 막 퍼져버리니까. 그래서 있었지만 근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왜요? 코로나 환자 수가 자꾸 줄었고 모멘텀이라는 게 뭐였죠? CGV는 완전 주가는 바닥이었잖아요. 그 모멘텀은 뭐였습니까? 반도라는 영화가 관객 수가 잘 나왔다. 이를 통해서 다음 영화들이 줄지어 개봉을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 코로나로 인해서 개봉을 하려는 영화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다 쫙쫙 연기해버렸죠. 네. 들어간 돈이 얼만데. 우리나라 영화들 요즘에 영화 한 편당 기본 100억 나갑니다. 다들 잘 아시잖아요. 손익분기점이 기본 300만 명 정도가 나와요. 그나마 운이 좋아서 넷플릭스에 팔거나 해외에 판권을 팔 경우에는 그 절반 정도 관객수를 채우면 되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항상 이 모멘텀이 있는가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수급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수급이라면 무조건 뭐 기간과 외인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거래량이 있는가, 살 수 있고 쉽게 살 수 있고 쉽게 팔 수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면 뭐해? 내가 정말 이 종목을 만약에 1억 원치를 사고 싶어요. 근데 한 호가에 몇백만 원씩 걸려 있으면요. 네.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샀어.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기 전까지는 팔 수도 없어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은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또 못 팔아. 항상 그렇잖아요. 그게 반복이라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정말로 살아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기술적인 반등 자리인가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은 이제 종목은 이렇게 한번 상승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이쁜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한번 상승이 나오고 두 번째 바닥 상승 나오잖아요. 요 두 번째 자리에서의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주로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면, 이 모양새가 아니라면 한번 올려치고 조정받고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거나, 보통 이게 횡보하는 경우
여기서 한 차례 조그만 이슈거리 나올 거를 잘 찾아야겠죠? 나오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종목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많이 못 먹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 이슈가 모양새가 나오죠? 자, 코로나 이슈 올라쳤다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여기서 횡보했죠? 횡보하다가 저는 저희 가족분들이랑 요때 매수를 했어요. 이때 매수해서 기다리다 안 올라가지고 진짜 살짝 먹고 팔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냐면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슈들이 터지고 이게 실적주거든요. 실적 개선세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갑자기 튀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많이 올라가서 거래량이 여기 많이 조그맣게 보이시지만 그 전에 원래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이 자리에서 털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죠. 네.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종목을 보실 때는 진짜 좀 기술적인 반등과 더불어서 이슈거래들이 이슈거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가랑 같은 그런 이제 그림이라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의 트렌드와 맞는가예요. 시장은 항상 그렇지만 새롭게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 7, 8년 전에 서울경제TV에서 이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죠. 네. 그리고 되게 말랐었더라고요. 제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 완전 옛날처럼 막 기본적인 거를 해야 되나? 그 당시에 뭐부터 시작했냐면 그 봉부터 했어요. 차트 봉부터. 네. 그 뭐 볼린저 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적산병 패턴 이런 거 이제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젠 누구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시청자들분께서는 그냥 조금만 검색해서 5분에 10분만 보시면은 모든 것이 그냥 파악이 될 정도로 굉장히 편한 세상입니다. 뭔가를 찾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사가지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정보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시키고 그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되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이 우리의 투자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H테스트를 통해서 편하게 지표를 보시고 그리고 새로 나온 실적을 그냥 살짝 더해서 간단한 암산으로 계산을 통해서 이 종목은 조금 싸구나 더 잘 갈 것이야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봤을 때 정말 저는 좀 아니었기 때문에 새롭게 강의를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진짜 이 시장의 트렌드랑 너무나도 좀 다르지 않나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는 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주린이라고 표현을 하죠. 주식 어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3월 달에 지수 하락에서 상승으로 접어들 때 만들어진 국내 계좌만 1000만 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개인 투자자 분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급하게 따라가시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이전과 우리가 기관과 외인과 개인이 행해왔던 수급의 균형에 움직이는 차트의 흐름과는 최근에 너무 반대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흐름은 어떻게 됐다고요? 네, 그게 다시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주린이들이 경험을 쌓으면서 서서히 시장에 녹아들어가면서 이제 기관과 외인의 무서움을 알게 되는 포인트들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시장의 트렌드와 맞게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 조금 잠깐 말씀드려봤는데 우선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지만 급등주를 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네, 제가 목 컨디션이 안 좋아서 소리는 잘 못 지르는데 진짜 소리 지르고 싶은데 좀 참고 있어요. 급등주 하시면 안 돼요. 바닥에 사서도 물립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급등주 하지 마세요. 그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좋은 종목 고르는 방법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주 전까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알찬 강의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